네, 1423년 되는 미국 대사관 전민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7대에서 0.6대로 떨어져서 세계에서 아기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빼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건 진짜 인구학자들 뿐만 아니고 경제학자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은 뭔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직할 데 없고 살 집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주고 있고, 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이 국가에 대한 개념도 심어주지 아니하고 있고, 정치가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다 보니까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의 본질론 부분에서 인간들이 권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권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는 날까지의 그 삶의 궤적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국회에 있는 인간들도 돈하고 권력이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돈하고 권력이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치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야, 나 돈도 없어, 저 사람처럼 권력도 없어, 나 어떻게 살까,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스스로 인생 가야 될 인생 항로에 대해서 자포자기해버리고, 결혼해서 애기 놓고 그럼 뭐 하겠어, 하지 마, 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취직도 어렵고 수도권에서 집 하나 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럼 이걸 이제 고치는 방법은 뭐냐? 바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내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씨밭이 황폐해져 갖고 그 황폐한 씨밭에서 전 세계인이 놀랄 그런 열매가 결실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전쟁 영화가 100만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세계사적으로 그 당대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 보면 가면 갈수록 대통령 지도자로서의 질이 떨어져서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나라의 희망과 젊은이들에게 모든 희망은 바로 훌륭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운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설에 감동하고 지지하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많습니다. 1번,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끔 정치 개혁을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모든 권력을 지방으로 빨리 분산시켜야 되는데, 정치 권력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지금 경제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중에 교육을 분산시켜야 돼요. 교육을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을 지방으로 다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 학원을 안 다녀도 지방에서 충분하게 공부해서 지방 거점 또 대학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지방에 있는 공기업에 다 취직하고 할 수 있게끔 빨리 교육 분권을 시작해야 된다. 제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최신식 국제 수준의 학교를, 초중고 학교를 다 짓고 거기에 기숙사, 체육관, 음악 강당, 레스토랑, 운동시설 다 해놓으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 올라온다니까. 교육 분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값, 집값 다 떨어집니다. 그런 걸 수없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저는 거의 한 15년 동안 교육 문제에 가서 쭉 싸워보고 있다 보니까 보여요. 정치 분권 못지않게 교육 분권을 빨리 시켜야 된다. 교육 분권을 시키면은 집값도 해결할 수 있다. 주거난도 해결할 수 있다. 빨리 교육을 분권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교육개혁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17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초중등 학교를 빨리 세우고, 거기에 서울에 있는 학생 학부모가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또 지방 공기업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로 안 올라와도 되게끔 하는 그 분권부터 빨리 시작하시라. 그러하면은 서울 인구, 수도권 인구 집중이 많이 완화된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어느 도시에 아기를 공동육아를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2.5명 하여튼 그렇게 된답니다.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대요. 우리도 공동육아 제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공동육아 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출산율 저하된 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근데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젯밤에는 강무사님이 초소 건물을 썼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가 와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 김사부란 친구가 건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초소를 지켜나가는 힘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 초소의 포스트가 바뀔 예정입니다. 아군 스파이가 많은 준비를 해서 포스터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은 3.1절입니다. 내일 3.1절에 여러분들이 각 위치에서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오셔갖고 3.1절 기억도 하시고 애국 활동에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